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인범 장군님을 모시고 통일부 청년 인턴 이나연 씨와 함께 남북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군사력 순위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굉장히 북한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첨단 무기, 신형 무기를 북한이 자주 과시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실제 북한의 군사력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위협이 될 정도일까요? 위협이 되죠. 북한이 GDP는 우리나라 중소도시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해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그런 체제에서는 부가세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무기의 값이 평균적으로 우리 이런 자유세계의 무기보다는 한 반값이면 돼요. 자기 인민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런 무기들을 만들어낼 맞아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많지 않지만 계속적인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국가 원수가 그 무기 전시장에 가서 외국 귀빈이 오면은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모든 게 하여튼 전쟁 준비에 몰두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군이나 해군은 압도적으로 북한보다 우수했는데 네. 이번에 러시아가 제공해주는 그런 협력 사항 중에서 혹여라도 전투기 같은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줄까봐 좀 염려가 되고요. 미사일도 그동안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미사일들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기술도 또 러시아가 제공해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찌됐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전에 같이 이렇게 동참함으로써 실전 경험을 얻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쌓고 있죠. 지금. 데이터도 쌓고 있고 만에 하나 병력을 그쪽으로 보내게 되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좀 바싹 차려야 됩니다. 나연 씨는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장군님한테? 북한의 핵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미국 일부 전문가나 그리고 국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장군님께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유엔군 사령부에 계셨으니까 이제 비무장 지대를 두고 왜 우리 땅인데 못 들어가? 왜 유엔군의 허가를 왜 반드시 받고 들어가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위험한 주장인데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처럼 하면 안 되고 또 미국하고의 관계를 손상을 입혀서까지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핵무장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 세계를 잘 설득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할 것인가, 또 미국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우방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핵무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건가,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핵무기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전체를 방사능 지대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능력을 갖는다는 건데,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갖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세상이 더 안전해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유엔군 사령부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이나연 학생이 얘기한 대로 혹자들은 비무장지대가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관리를 유엔군 사령부가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땅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유엔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비록 미군한테 맡겨져 있지만 누구든지 그 절차를 밟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뿐이에요. 특히 그 남북 간의 교류에 있어서 방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유엔군 사령부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데 남북이 교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방해를 한다? 절대로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약품을 싣고 북한에 갔는데 통보가 안 돼가지고 뭐 그 기차가 뭐 탈선을 한다든지 또 버스를 가지고 뭘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뢰를 밟는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다. 기분이 좀 싸한 게 요즘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제 전쟁들을 보면 미국이 예전만큼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질 않아요. 혹시 한반도에서 그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군들은 민간인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한쪽은 그래서 병원이나 학교 이런 데에다가 무기고를 만들고 거기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격파를 하면은 민간인이 일부러 죽게 만드는 그렇게 싸우는 집단이고 이쪽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경고 방송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좀 약해 보이는데 미국의 역사가 짧지만 그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미국 우습게 봤다가 재미 본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북한도 아마 그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남의 나라에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것만은 분명한 거죠. 이맘때면 한미연합훈련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재현되는 게 북한은 야 정말 너네 북침을 계획하고 있지 막 호들갑을 떱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또 빌미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갖가지 도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쿨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쿨하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물풍선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신경 쓰고 막 그냥 이러면 북한이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 교란시켜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괴롭히고 이런 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를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풍선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과연 장군님 집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을 때도 쿨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네. 쿨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돈 보내자 그러니까 두 분은 굉장히 웃고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쓸 돈이 없어서. 쿨하게 네. 쿨하게 하면은 북한이 오히려 입지가 좀 좁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내실을 좀 많이 기해야 됩니다. 내실이요? 네, 그래서 훈련장이 부족하고 훈련을 좀 못하고 있고 사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국민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국민의 지지가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사력 어떤 부분을 보강하고 또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 군이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AI,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니까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로봇하고 기계에다가 그걸 의존한다는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뭐 복무 기간을 늘릴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성분들도 이제는
군에 들어올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유인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 부사관이 되거나 장교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옛날에는 뭐 3만 원 줬고 뭐 30만 원 주고 그랬지만 요새는 150만 원 주고 전역할 때 매달 50만 원을 적금하면 국가에서 50만 원을 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군장 메고 총 쏘는 게 아니라 뭐 통신을 그렇죠. 할수 담당한다든지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지금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은 없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여성이 들어와 가지고 한 18개월 해보고 이거 할만하다 그러면 또 부사관 지원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심할 거는 전투하는 거 있잖아요. 총 들고 총들이 요새 무거워졌어요. 이런 총 들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늙어가서 좀 힘듭니다. 장군님인데? 네, 그래서 38년 장군님. 네, 38년 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전투하는 여군은 그런 사람들은 체력이 남자랑 똑같아야 돼요. 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25kg짜리 포탄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은 전투 여성이 되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지금 아까 얘기한 AI 로봇 시대에는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 또 무슨 뭐 AI 프로그래머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여성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전인범 전 특수전 사령관님과 함께 남북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안보 의식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는 전쟁에 대비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장군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갖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통일, 상담 안 하시네요.